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7월 13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4.29% 상승한 35,25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LB는 여기 박스권이 상당히 얇아요. 그래서 쉽게 자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었고요. 게다가 지난주 양봉 이렇게 3개가 나와줬잖아요. 게다가 이제 거래가 늘면서 일반적으로는 사실 거래가 이렇게 줄어야 돼요. 거래가 줄고 캔들 크기가 작아지면서 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얘 같은 경우는 거래가 이렇게 늘었죠. 거래가 늘면서 윗 매물 테스트를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이것 때문에 다음에 재차 상승이 된다면 가볍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죠. 오늘 다시 한번 중요한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 거의 무증한 이후에 약 4달 동안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박스권을 돌파를 하려고 시도해 보이는 게 인상적입니다. 이 당시 때 한번 돌파하려고 시도했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번이 5번째인데요. 오늘 약 36,000원 정도에서 조금만 더 높게 여기 36,000원 정도에서 마감이 되었다면 좀 더 좋을 뻔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내일이 좀 더 중요해 보여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LB의 고질병이 뭐냐면 이렇게 자리 만들어 놓고 오를 만한 자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찬물을 팍 얹었어요. 이렇게 음봉으로. 이 당시 때도 마찬가지로 팍 음봉 맞았고, 이 당시 때도 자리 만들어 놓고 음봉, 이 당시 때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 당시 때뿐만 아니라 이 전에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요거 일단 오늘보다는 뭐 36,000원 정도가 안 돼서 살짝 아쉽긴 하지만 오늘보다는 그래서 내일이 사실 좀 더 중요합니다. 요 위에 위치한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지만 LB는 시장의 주목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LB를 쳐다보고 있어요. 하다못해 증선 위에서도 LB를 이러고 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LB가 너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다 보니까 좀 쑥스러워하니까 우리 내일은 한번 좀 무심히 지켜보도록 하죠. 보통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자리 만들어줄 때 이 당시 때도 그랬고, 이 당시 때도 그렇고, 이 당시 때도 그렇고 호재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당시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특별한 호재는 없었습니다. 물론 상승하니까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표면적으로는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이죠. 리보세라니 폐암 병용 2, 3 상상 결과에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이미 많이 봤으니까요. LB가 리보세라닙 아스트라제네카의 폐암 치료제 1회사와 병용 3상 결과가 부각되며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리보세라닙은 중국 판권을 가지고 있는 항서제약이 리보세라닙 1회사를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로 병용 임상 3상을 했는데 결과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더라. 특히나 인상적인 게 약물 내성이 여태까지 문제가 되었는데 이거를 해결했더라 라는 게 일단 키워드가 되겠고, 그러면서 리보세라닙은 중국에서만입니다. 중국에서 누적 매출이요 2014년부터 지금까지 약 1조 5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항서제약의 리보세라닙 매출 증가는 LB의 로열티 수익의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구태여 상승한 이유를 찾아보니까 지난주에 1회사랑 병용 임상 3상한 게 있었는데 성공적이더라 라는 거, 그래서 로열티 수익이 증대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기자는 분석을 했는데, 사실 로열티만 놓고 보면은 잘 아시다시피 내 돈 주고 내가 받아온 거잖아요. 물론 이제 로열티를 계산을 할 때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서 실제로 받는 로열티 금액은 좀 더 클 걸로 애초부터 예상은 됐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번에 또 3상으로 1회사랑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조만간 또 중국에서 약이 출시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로열티는 어느 정도 예측된 범위였잖아요.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입장에서 살펴보면 그동안 1차 치료제로 가장 큰 문제가 내성이 해결이 안 된 거였고, 그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번에 임상 3상을 해보니까 내성이 해결이 됐잖아요. 게다가 PFS 같은 경우도 확연히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리보세라닙은 저렴하게, 상당히 좀 저렴하게 판매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처방할 때 리보세라닙도 같이 처방만 해준다면 아스트라제네카 입장에서도 자기네 약의 효능이 훨씬 더 올라가니까 자기 약이 더 돋보이게 되는 거니까 얘네 입장에서 좋겠죠. 중국 제외 글로벌 판권은 LB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또 LB 입장에서도
이제 신규로 1차 치료제 시장에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 시장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1회사랑 너무 효과가 좋으니까 1회사 처방해 줄 때 리보세라닙도 하나 같이 그냥 처방해 주면 되는 거니까 신규로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 시장에 뛰어들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깔린 망에 1회사에 리보만 숟가락만 얹히면 되는 거니까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약방의 감초죠. 이제 궁극적으로 리보세라닙이 적응증 확대, 약방의 감초가 되길 기대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며칠 전에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주가행에서는 가교 임상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이건 지난번에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표면상으로 오늘 상승 이유를 중국 로얄티였지만 좀 더 깊게 보자면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벌써 지난주 목요일 나왔던 뉴스고 또 금요일에 또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나온 거라서 구태여 오늘 상승 이유를 여기서 찾아본 건데, 사실 지금 진 회장이 중국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진 회장 중국 출국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리보세라닙 위안 말기 NDA 지연이 외부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번 출장이 이거와 관련된 어떤 거, 그러니까 위안 말기 NDA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무언가를 최종적으로, 왜? 회사 대표가, 최고 의사 결정권자인 회사 대표가 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 중국으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이 오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막말로 지금 코로나가 민감한 시기에 중국 여행 가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그냥 여행 오는 거 받아주지도 않고 초청장이 있어야 입국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이유로 가지 않았을까, 강력히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의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한 이유가 명확한 게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엘파 매각 자금을, 그러니까 계약금을 말하는 겁니다. 계약금을 받고는 LB 장내 매수를 하는데 썼는데, 이번에도 중도금을 받은 지 약 보름이 지났어요. 보름까지는 안 됐고 한 13일, 14일 정도 됐는데 이번에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예상은 그래요. 첫 번째, 그 자금으로 중도금 받은 돈으로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LB 장내 매수를 할 것이다. 왜? 최대 주주 지분율이 적다. 지난번 216 때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거 보충하기 위해서 다시 장내 매수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이제 이게 주론이긴 합니다. LB의 주담대를 해소를 할 것이다. 그래서 잠재적인 리스크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보통 시장에서는 현재 예측치는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넥사의 지분을 투자를 할 것이다. 아니면 지난번에 벤처 캐피탈 또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에 자금 충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등등 예상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번에 넥사 콜옵션 행사권에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만약에 그 중도금을 주담대에 썼던, 아니면 넥사 콜옵션 행사하는데 썼던, 어찌되었건 결국 LB한테는 이익이 갈 걸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지난번에 제가 한국 BNC 건을 설명을 드리면서 한국 BNC 같은 경우는 판권을 사왔더라 라고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코비박 백신 같은 경우는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조인트 벤처를 만든 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일단 나노젠 백신이 탄생할 것은 일단 기정사실화로 보여지고 있어요. 단지 시간이 좀 걸릴 거는 같아요. 어찌되었건 나노젠 백신, 나노코박스가 성공해서 출시를 한다면 이미 LB랑 나노젠이랑 상호 지분 투자한 사이죠. 그리고 진 회장도 나노젠의 상임 이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LB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면역 증강제가 한국 거라면, 단디 거라면 국내에서도 분명 베트남 백신 디스카운트는 해결이 되고 핵심 기술이 우리나라 중소기업 거였더라 라고 하면 분명히 LB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나노코박스는 항체 생성률이 최대 60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좀 있으면 다시 임상 3A 이상 환자들한테 이제 분석을 할 건데, 여기에 델타도 잡는다고 하면은 게임 체인저가 분명히 되겠죠.
그런데 지금 델타 말고 다시 람다가 중남미에서는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를 간단하게만 좀 살펴볼게요. 변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영국에서 출현한 바이러스를 알파, 남아 공권은 베타, 브라질 거는 감마, 그리고 인도 걸 델타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진짜 걱정되는 람다 변이도 있다고 합니다. WHO에서는 지난달 14일 람다 변이를 관심 변이로 분류했고 경고를 높였는데요. 페루 같은 경우는 전체 확진자의 81%가 람다 변이라고 합니다. 아르헨티나도 지배종으로 자리 잡기를 시작했다고 하고요. 페루 같은 경우는 인구당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르헨티나도 인구는 4,500만인데 누적 확진자는 이렇게 세계 8위로 단위당은 상당히 높은 거겠죠. 칠레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32%가 람다 변이인데요. WHO가 람다 변이를 주시하고 나선 거는 전파력과 백신 저항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칠레 같은 경우는 58%의 인구가 백신 접종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칠레 지금 약 60%가 백신 접종을 맞았는데 이게 다 중국 백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태까지 중국 백신에 대해서 좀 의심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백신이 말을 안 듣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글쎄요, 저소득 중위소득 국가 백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국 백신의 효과를 당장 평가절하할 수도 없는 거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노코박스는 상당히 저렴하죠. 일단 그래서 제3세계에 통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아세안 국가에서는 거의 다 나노코박스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 저렴하고 만약에 내일 모레 다시 이제 분석을 시작을 할 것 같은데, 델타도 작고 항체 생성률이 일단 높잖아요. 그래서 람다까지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중남미도 상당히 큰 시장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 백신은 일단 중남미에서 실패를 한 걸로 보여지는데, 나노코박스는 중남미에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개연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을 공매대첩 전초전과 연계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닥 공매 잔고 현황을 보시면 부동의 1위는 LB가 맞아요. 근데 시젠이 최근 급등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시젠의 추격이 무섭습니다. 원래는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봤을 땐 1,800억 원 가량이었잖아요. 그랬던 게 지금 2,200억 원이 넘어섰습니다. 어제만 해도 LB랑 차액이 400억 원이었잖아요. 근데 오늘만 놓고 보니까 차액이 약 150억 정도밖에 나지 않아요. 그만큼 막판에 무섭게 시젠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게 순위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보시면 내일이 결정됩니다. 내일 장 마감이 되고 결정이 되는데, 그럼 공매도 잔고 금액 1위가 LB이기 때문에 공매 전초전 종목은 LB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대비해서 공매도가 오늘 쇼커버, LB의 쇼커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있습니다. 최근 흐름만 놓고 보면 이게 전쟁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공매랑 개인 투자자는 태생 자체가 상극이기 때문에, 상극인데 같은 시장에 공존하고 있어요.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져야지 수익을 보는 구조고, 개인 투자는 주가가 올라야 수익을 보는 구조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K-스트릿 배츠 그리고 공매도 간의 물밑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론전이겠죠. 저도 이렇게 조금씩 알려드리는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투연 K-스트릿 배츠에서는 공매도의 불합리성, 불공정성을 알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죠. 버스 운행도 했고요. 그리고 여권 대선 후보들이랑 면담도 해서 언론에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공매도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플러스 여기에 우리 주가행에서는 한 발 더 나갔죠. 한 발 더 푸시를 합니다. 불법 공매도 의심 사례를 이제 다시 남부지검에 금융증권팀이 생기는데, 여기에 1호 수사 대상으로 지금 하려고 노력 중에 있어요. 혹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행정적인 절차, 비용 이런 건 다 주가행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 참여를 하고 싶으신 분들, 내 이름으로 고발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가행에 참여 의사를 밝혀주시면 되시고요.
어찌되었건 이렇게 여론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공매도 역시 여기에 질세라 여론전에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어저께 제가 뉴스를 보여드렸죠. 대표적인 게 이제 공매도의 합리성, 그리고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플러스 개인 투자자들의 이기심에 포커스를 맞췄고, 개인 투자자들의 부도덕성, 합당하지 못한 집단 이성, 이런 걸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어쨌든 물밑 전쟁은 공매도랑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일단 8.15 공매대첩 전초전에 7월 15일 한 달 전에 이제 내일 모레 개최가 되는 거고요. 일단 K3 배치에서는 총 비중의 10%만 하자라고 알리고 있어요. 8.15 전에 7월 15일에 전초전을 함으로써 세간의 주목을 충분히 받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목표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도 개선 없이는 힘들 걸 아는데 세간의 주목을 받는 걸로 충분하다라고 일단 목표를 정했고요. 100만 구독자 보유 중인 증권 사이트와 협업 중으로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학 개미와도 연계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약 외국인 기관 합쳐서 100만 주가 조금 안 되겠네요. 지난번은 외국인만 100만 주 넘게를 샀는데 오늘 외국인이 80만 주를 넘게 매수를 했어요. 그 이유가 내일 종목 선정 기준일이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압도적 1위가 여태까지는 LB였어요. 근데 오늘은 어저께까지만 해도 400억 차이가 나다가 오늘은 150억 차이밖에 안 나가긴 하겠지만,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1위가 LB이니까 헤지펀드가 롱 전략으로, 롱이어롱, 미리 가격을 올려버린다면, 이렇게 미리 가격을 올려버린다면 아무리 공매 대첩이어도 이미 가격이 올랐으니까, 저가 대비는 올랐잖아요. 그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데 부담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걸 노리고 미리 가격을 올린 것이다. 신규 투자자가 가격 부담감을 갖게끔 하려고, 그래서 아예 못 들어오게끔 일부러 오늘 쇼커버 들어오는 것이고, 또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해지가 되는 거죠. 만약 동학개미가 들어온다면 헤지펀드는 롱으로 현물을 또 사요. 현물을 또 사서 같이 사서 급등을 만들어 버려요. 급등 만들고 거점에서 이 당시 때 올라갈 때 샀던 현물 팔고, 또 공매도도 같이 현물 폭탄, 공매도 폭탄 투여해서 다시 하락을 만들게끔, 그렇게 하면은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해지를 통해서 손실을 보지 않으니까 이런 전략을 구사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만약이라도 LB가 대상이 안 되고, 내일 보니까 CJ는 역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LB가 공매 대첩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예전에 이 당시 때 약 100억을 샀고 그 다음에 계속 또 공매도 쳤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 해지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일부러 가격을 올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봐야겠지만 일단 뭐 그럴 수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번 주에는 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LB로 보여집니다. 근데 좀 전에 뭐 이렇게 공매도 뭐 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본연의 모습이겠죠. HLB의 본연, 리보세라닙의 상업화인 것 같습니다. 본연에 충실한 게 맞고요. 기왕에 본연에 충실할 거, 만약에 공매 전초전이 LB한테 이뤄준다면 기왕에 본연에 충실할 거, 공매 전초전 중에 그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준다면 아마 앞으로는 공매도는 LB를 여태껏처럼 쉽게 이렇게 공매도 치고 계속 쉽게 악성 루머 퍼뜨리고 그러지는 못하겠죠. 앞으로 만약에 그런다면 쉽게 건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LB가 이번엔 이 박스권을 좀 확 뚫어주길, 그래서 내일은 이런 건 하면 안 되고 요 위에 좀 위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워낙에나 세간의 이목이 많이 돼 있으니까 좀 무심히 쳐다보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